안녕하세요. 비머팀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실용적이지만 못생긴 차 이미지에서 실용적인데 멋지고 옵션까지 좋은 차로 풀체인지된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모델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풀체인지 되면서 변화된 내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해 다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재원 옵션 가격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액티브 투어러의 파워트레인과 트림 종류가 많지 않다 보니 아마도 이번 영상은 평소보다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액티브 투어러의 파워트레인은 218D라는 2리터 4기통 디젤 엔진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220i 가솔린 엔진의 경우엔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며 출시와 동시에 디젤 모델인 218D는 단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1 시리즈 때도 120i 출시와 함께 118D를 단종시켰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때와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이번 18D 모델에 탑재된 엔진은 효율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의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흑연 코팅 처리로 마찰에 최적화된 피스톤, 전기 모터 장착으로 효율성이 향상된 오일 분리기, 2단계 터보 차싱 시스템,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 및 배기가스 시스템 최적화라는데요. 뭔가 확 와닿지가 않죠. 이런 어려운 말들 말고 실제 재원상 수치를 통해 새로운 액티브 투어러의 사이즈 변화와 업그레이드된 엔진의 개선된 점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공차 중량은 1625kg으로 1615kg인 이전 세대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하지만 차량의 사이즈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장과 전폭, 전고 모두 전체적으로 커졌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거주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기저항 개수도 0.26cd라는 놀라운 수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엔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버전의 2리터 4기통 디젤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으로 이전 모델과 동일하지만 최대 토크가 36.7kgm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제로백 성능 또한 9.1초에서 8.8초로 더욱 날렵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출력이 아닌 연비입니다. 아까 그 어려운 말들로 인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연비가 무려 14.7km에서 15.8km까지 향상되었으며 CO2 배출량 또한 128g에서 119g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많은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 아웃을 외치고 있는데 왜 BMW는 내연기관을 계속 선보이는 걸까요? 사실 BMW는 올해 4월 전동화는 필수적이지만 특정 원자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초래한다며 효율성이 좋은 내연기관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이번 신규 버전의 엔진은 이에 대한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확고한 신념의 BMW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470리터이며 뒷좌석 폴딩 시 1455리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액티브 투어러라는 이름답게 다양한 레저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는 앞뒤 동일하게 205에 60, 17인치 사양을 제공합니다. 앞뒤 사이즈가 동일한 덕에 위치 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은 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공통 옵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BMW 트윈 파워 터보 4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이름만 트윈 파워 터보가 아닌 실제 트윈 터보가 탑재된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9세대 M모델들의 듀얼 클러치 미션을 공급했던 독일 게트락의 자동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탑재되었는데요. 게트락은 세계 최대 자동차 변속기 공급 업체 중 하나이자 듀얼 클러치 미션의 강점을 보여주는 업체인 만큼 확실한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버트로닉은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스티어링의 무게감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기능은 BMW의 모토 중 하나인 이피션트 다이나믹스를 잘 알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죠. 차량 감속 시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활용하여 엔진의 힘을 끌어다 쓰는 발전기의 가동률을 줄여주는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 출력 향상과 연비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정차 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오토홀드,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앤 사이트입니다. 코너링 라이트와 오토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성능도 성능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뒤쪽으로 길게 이어진 DRL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의 헤드라이트 이외에도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눈부심 방지 미러가 공통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보조 및 세이프티 관련 옵션입니다. 주행보조 쪽을 먼저 보면 놀랍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본 제공하는데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이기는 해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는 기본 등급이 탑재되었으며 지원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포함한 보행자 및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감지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정차까지 제동을 보조해주는 정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변경 시 근접한 측후방 차량을 경고해주며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된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기능, 그리고 후방 충돌이 예상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해주는 후방 충돌 경고 기능과 후진 시 후방 통행 차량을 경고해주는 후방 통행 차량 경고를 지원합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등급을 제공하는데요. 기본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뒤쪽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및 경고 설정 기능은 방금 전 설명드렸던 안전 관련 주행보조 기능들의 민감도와 제동보조, 조향보조 개입을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설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킹 어시스턴트는 주차보조 시스템이죠. 이번 액티브 투어러 모델에는 무려 플러스 등급이 탑재되어서 서라운드 뷰 기능도 지원하는데요. 액티브 투어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액티브 투어러에도 넣어주는 서라운드 뷰를 왜 3시리즈랑 5시리즈는 안 넣어주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는 주차보조 시스템인 만큼 자동주차 기능은 필수죠. 직각 평행 자동주차 기능을 지원하며 직전 주행 50m를 자동으로 후진해주는 리버싱 어시스턴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SC는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는 기능으로 휠 센서를 통해 차량의 미끄러짐을 확인하고 엔진 제어와 ABS 등을 통해 차량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간의 휠 슬립을 허용하여 눈길과 같은 미끄러운路面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트랙션 컨트롤 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액티브 투어러는 5시리즈처럼 럼플렛 타이어가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타이어 수리 키트를 제공하며 공기압 모니터링 및 정비주기 표시 기능도 제공합니다. 카시트 장착을 위한 아이소픽스는 뒷좌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마련되어서 영유아와 단둘이 이동하더라도 케어하기가 더욱 손쉬워졌습니다. 블랙박스는 QHD 화질의 BMW 에이스 3.0 프로 버전으로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차세대 블랙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세이프티 쪽 옵션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액티브 프로텍션은 충돌에 대비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 충돌 직전에 작동하는데요. 카메라 및 각종 센서들이 충돌 가능성을 감지하면 안전벨트 텐션을 당겨주고 창문을 닫는 등 충돌 시 승객 피해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프리미엄한 안전 옵션입니다.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은 차량 사고에 대해 하드웨어적으로 대비하는 옵션인데요. 이름 그대로 측면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도어 안쪽에 알루미늄 바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측면 충돌 시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안전 옵션들이 다 발동되고도 끝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이 터지겠죠. 액티브 투어러는 앞좌석 전면 및 측면, 무릎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과 뒷좌석에는 커튼 에어백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엔 BMW 최초로 센터 사이드 에어백도 적용되어서 측면 충돌 시의 승객 보호 성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되고 나면 에어백 가스를 분출하기 위해 창문을 약간 열어주며 배터리 단자도 분리시켜 버리는데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충돌 센서가 사고로 인한 충돌을 감지하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실내등과 비상등도 자동으로 점등하여 빠른 탈출 및 2차 사고를 예방해줍니다. 이제 인테리어 장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액티브 투어러의 옵션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옵션 사양을 갖췄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커브드 디스플레이겠죠. 최신 스타일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 확실히 트렌디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휠은 주행 보조 시스템과 미디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다기능 스티어링 휠이며 열선 기능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센서텍 가죽 대시보드와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시트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앞좌석 도어 트림까지 마감된 센서텍 가죽과 마사지 시트는 3 시리즈에서도 보기 힘든 사양이다 보니 약간은 하극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액티브 투어러를 시작으로 BMW의 프리미엄 옵션들이 더욱 다양한 모델들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액티브 시트는 전동 시트이며 열선과 메모리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좌우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투존 시스템이며 뒷좌석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투어러는 적재 용이성에서 장점을 보이는 모델인 만큼 적재와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뒷좌석 폴딩은 4대1의4 시스템으로 활용성이 좋으며 트렁크 그물망, 하부 선반 등을 제공하는 스토리지 컴파트먼트 시스템,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렌디하게 탈바꿈한 액티브 투어러의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드 드라이브 옵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는 각각 10.25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의 터치 컨트롤 디스플레이인데요. BMW 8세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준수한 성능의 BMW 스탠다드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BMW 내비게이션의 성능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은데요. 한국형 내비게이션이며 나비스라는 국내 업체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것이라 시인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내비게이션입니다. 또한 SK텔레콤과의 협약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은 통풍 시스템도 갖췄는데요. 덕분에 발열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기껏 업그레이드도 시켰는데 반도체 이슈로 다시 삭제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삶의 질을 올려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들이죠. 컴포트 액세스와 디지털 키 옵션입니다. 컴포트 액세스는 키를 소지한 채 차량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도어 손잡이를 터치하는 방식도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MW 디지털 키는 NFC 통신을 활용하여 휴대폰과 애플워치로 차량을 여닫을 수 있고 운행까지도 가능케 하는 옵션인데요. 아날로그 키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워치를 제외한 아이폰, 애플워치, 안드로이드 폰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지하기 편한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키도 덤으로 제공합니다. 뭔가 어려운 이름을 하고 있는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과 커넥티드 패키지 프로페셔널은 연결성과 관련된 여러 옵션들을 포함한 패키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에 속한 옵션들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 옵션이 포함되면 차량 통화 기능인 텔레 서비스와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BMW 긴급 상황실로 연결해주는 인텔리전트 이머전시 콜, 리모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각종 차량 상태를 앱으로 불러올 수 있는 라스트 스테이트 콜을 무제한 제공하고 차량 디스플레이를 통해 뉴스나 날씨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BMW 온라인과 음성 명령으로 창문 및 공조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BMW 인텔리전트 보이스 컨트롤, 그리고 자동 및 USB 맵 업데이트를 3년 기간제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BMW 커넥티드 패키지 프로페셔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이 BMW 앱과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통합 옵션을 무제한 지원, 차량을 여닫거나 독립환풍, 주차 위치 찾기와 같은 다양한 리모트 기능을 하는 리모트 서비스와 전화를 통해 운전 중 목적지를 검색해주거나 주변 맛집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SK텔레콤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각각 3년간 제공합니다. 소개해드린 옵션들 중 무제한 제공이 아닌 기간제 옵션들은 추후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사용하시는 동안 유용하셨던 옵션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공통 옵션 마지막 카테고리, 워런티와 BMW 소모품 교환 패키지입니다. 워런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차체 및 일반 부품입니다.
말 그대로 차체와 일반 부품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증해주며 보증기간은 2년, 키로수 무제한입니다. 두 번째는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 부품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차축과 같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기간은 3년, 6만 km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출가스 관련 주요 부품입니다. 배기라인과 관련된 부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증기간은 5년, 8만 km인데요. 단 선택적 환원 촉매의 경우엔 7년 12만 km입니다. 다음은 DSi 스탠다드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소모품 교환 품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증기간은 5년 10만 km이며 연장 시 8년 16만 km까지 보증합니다. 3시리즈 이상 모델들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패키지와 비교해보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와이퍼를 보증해주지 않는 차이가 있지만 쿠폰북으로 제공하여 횟수 제한이 있던 과거와 비교해보면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액티브 투어러의 공통 옵션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디자인 트림별 옵션 차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액티브 투어러의 디자인 트림은 두 가지입니다. 어드밴티지와 럭셔리 트림인데요. 어드밴티지 트림은 과하지 않은 바디킷과 차량 곳곳에 사용한 블랙 색상의 소재를 통해 깔끔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럭셔리 트림의 경우는 어드밴티지 트림과 바디킷은 동일하나 대체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 소개드린 두 트림의 옵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외관 디자인 소재 차이가 첫 번째이며 휠 디자인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휠 사이즈는 17인치로 동일하나 디자인은 확실히 럭셔리 트림의 휠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트림은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론 럭셔리 트림의 파인우드 인테리어 트림보다는 어드밴티지 트림의 쿼츠 실버 매트 인테리어 트림이 더 무난하게 느껴지는데요. 인테리어 트림은 소재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물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썬루프 옵션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썬루프 옵션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어드밴티지 트림을, 썬루프 옵션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럭셔리 트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행보조 시스템은 럭셔리 트림엔 플러스 등급이 적용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추가된 기능은 세 가지로 방향지시 작동 없이 차선을 이탈하였을 경우 핸들 진동과 함께 차선 안쪽으로 조향을 보조해주는 차선 이탈 경고 기능과 제한속도 설정 및 안내 기능, 그리고 앞차량과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크루즈 기능으로 완전 정차와 출발도 가능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플러스 등급이긴 하지만 다소 아쉽게도 전방 통행 차량 및 교차로 경고와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외장 색상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시트 색상은 센서텍 블랙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블랙 시트가 깔끔하긴 하나 베이지나 꼬냑과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외장 색상은 어드밴티지와 럭셔리 각각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어드밴티지는 알파인 화이트와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 그리고 스파클링 쿠퍼 그레이로 세 가지 색상을 제공하며 럭셔리는 해당 색상들에서 블랙 사파이어와 파이토닉 블루가 추가된 5가지 색상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브 투어러의 가격표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 모델의 가격입니다. 어드밴티지는 4,580만원, 럭셔리는 4,860만원인데요.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이전 세대보다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 옵션 사용을 대거 빼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파생 모델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밴티지는 파생 모델이 두 가지인데요. P0-0 버전은 트렁크 킥 동작 기능이 추가되면서 1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P0-1 버전의 경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추가되면서 7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럭셔리 트림의 파생 모델은 P0-1 한 가지이며 트렁크 킥 동작 기능 추가와 함께 1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액티브 투어러에 대한 재원 옵션 가격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BMW의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머팀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